월급 300으로 연금 자산 12억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S&P 500과 절세 계좌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10억 이상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월급 300도 안 되던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투자 천재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S&P 500 장기 투자와 ISA, 연금저축, IRP 딱 이 세 가지 조합만으로 지금 연금 자산만 12억 원이 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와 대단하다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넣었는지, 어떤 계좌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폭락장이 왔을 때 뭘 했길래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기사와 통계, 그리고 책에 나온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이자 실천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건 재능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시스템의 게임이구나라고요. 현재의 모습. 자, 오늘의 주인공은 가명으로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48세이고 IT 대기업이 아닌 그냥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세전 연봉은 5,800만 원 수준이고 맞벌이도 아닌 4인 가족의 가장이죠. 지금 김 과장의 연금자산 현황을 보면 연금저축 계좌에 4억 5천만 원, IRP 계좌에 3억 5천만 원, ISA 만기 후 옮긴 연금 계좌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회사 퇴직연금 TC형 계좌에 약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합계 약 12억 원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계좌 비상금 2천만 원, 주택 자산은 별도고요. 김 과장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고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수익률 연 4%만 잡고 60세까지 굴린다고 해도 연금 자산이 60세쯤에는 15억에서 16억 근처에 가 있게 됩니다. 이걸 25년 동안 나눠받으면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의 두 번째 월급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 사람이 투자 기법이 뭐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개별 종목 발굴도 안 했고 단타도 안 했고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딱 두 개만 했어요. S&P 500 인덱스 ETF에 장기로 투자하기, 그리고 세금 아끼는 계좌부터 꽉 채우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의 순간. 시간을 18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당시 김 과장은 김대리였죠. 나이는 30살, 연봉은 세전 3,200만 원, 세후 3천만 원이 안 되었죠. 전세 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조금 있었고 통장에 모인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의 인생 패턴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랬어요. 월급 날이면 이번 달은 꼭 남겨야지 다짐하고 둘째 주쯤 되면 그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하며 회식하고 소비하고 말일이 되면 그래 다음 달부터 진짜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축은 회사 급여 통장에 자동이체로 적금 2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퇴직할 때 퇴직금만 바라보면 안 된다. 연금저축이랑 IRP 안 하면 진짜 손해야. 세금 깎아주는 걸 안 받아가는 거랑 똑같거든. 김 대리는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나 월급도 부족한데 무슨 연금이야, 그건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유튜브, 책 칼럼에서 S&P 500 인덱스, 연금저축, IRP, ISA 이런 단어들이 계속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숫자 하나를 보고 멘붕을 합니다. S&P 500에 매달 10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10억이 넘는다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때부터 김 대리의 머릿속에서 불가능이 아니라 진짜로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바꾸다. 김 대리가 처음 공부한 건 투자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틀을 바꾸는 것, 계좌 구조였어요. 연금저축, IRP, ISA 중개형,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나는 주식 고르는 재능이 없다. 그럼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인덱스에 맡기고 세금은 정부가 알려준 절세 계좌로 최소한만 내자. 그가 정리한 핵심은 딱 이거였죠. 미국 S&P 500은 지난 수십 년간 배당 포함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15년 이상 들고 갔을 때 역사적으로 손실이 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 단기적으로는 30%에서 50% 폭락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단기 등락은 포기하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 대신 세금만큼은 절대 그냥 내지 말자. 그가 한 첫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설, IRP 계좌 개설, ISA 중개형 계좌 개설, 그리고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연금저축에 월 30만 원, IRP에 월 20만 원, ISA에 월 50만 원, 총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의 세후 실수령액의 거의 30%에 가까운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애 생기면 힘들어. 나중에 늘려도 돼. 하지만 그때 김 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앞 5년의 불편함과 뒤 30년의 편안함을 바꾸는 게임이라면 난 무조건 할 만한 딜이다. 첫 5년의 기적. 김 대리가 투자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그의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연 360만 원씩 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1,800만 원, 세액공제 환급은
연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5년 합계 대략 2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습니다. IRP에는 연 240만원씩 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1200만원. 세액공제 환급 포함해서 5년간 세금 환급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였어요. ISA에는 연 600만원씩 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3000만원. 이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총 납입 원금은 6천만원대였고 계좌 평가액은 7천에서 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만 따로 떼어봐도 이미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이 쌓였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를 돌려받습니다. 김 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수익이 어땠는지 떠나서 정부가 매년 100만원씩 현금으로 꽂아주는 느낌이더라. 아, 이건 투자라기보다 제도 활용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처음에 열었던 ISA가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는 공부를 통해 이런 규칙을 알게 되죠.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김 대리는 ISA에서 굴러가던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합니다. 그 결과 세액공제 추가 300만원을 받았고 연금저축계좌 안에 S&P 500 ETF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됐죠. 진짜 시험 폭락장. 투자의 진짜 시험은 폭락장에서 옵니다. 김 대리가 투자한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큰 조정과 폭락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뉴스에서는 미국 증시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그의 계좌에도 숫자가 이렇게 찍힙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2,300만원, 이번 달 수익률 마이너스 18%. 솔직히 말해서 그때마다 김 대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예금 넣는 게 낫지 않았나?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캡처해둔 그래프 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S&P 500의 장기 차트, 그리고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표였어요. 1년 투자하면 수익날 확률이 약 80%, 5년이면 약 85%, 15년 이상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내 진짜 무기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다. 공포에 팔면 그 모든 걸 스스로 버리는 거다. 그래서 김 대리가 폭락장에서 한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 산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된 시기가 바로 이 구간이었죠. 15년 후의 숫자들. 투자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김 과장은 4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계좌별 숫자를 간단한 시뮬레이션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매년 600만원씩 1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9천만원, 계좌 평가액은 약 2억 3천만원 근처였습니다. IRP에는 매년 300만원씩 15년 동안 넣어서 원금이 4,500만원, 평가액은 약 1억 2천만원이었고요.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분은 3년마다 ISA를 채우고 연금으로 옮기는 사이클을 3번 반복해서 전환된 원금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 평가액은 약 2억 원대였습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과 본인 추가 납입으로 S&P 500, ETF와 글로벌 ETF의 60%에서 70% 투자해서 평가액이 약 1억 원대였어요. 합산하면 이미 이 시점에서 연금 자산 합계가 6억에서 7억 원대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매매 차익마다 15.4%씩 세금을 내면서 복리가 계속 잘려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 전까지는 온전히 복리로 굴러가죠. 둘째, 세액공제입니다. 15년 동안 누적 세액공제만 합쳐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입니다. 이건 국가가 준 확정 수익입니다. 이 시점에 김 과장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건 재능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 게임이구나. 나는 큰돈 버는 천재가 아니라 덜 세는 구조를 만든 사람일 뿐인데 숫자가 이렇게 뒤집히는구나. 세 가지 핵심 원리. 현재 시점, 연금 자산 12억이 된 김 과장이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수익률을 평탄하게 만든다. 1년에서 2년 수익률은 운이다. 15년, 20년이 되면 운이 아니라 통계의 영역이 된다. S&P 500은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도 나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김 과장은 개별 종목을 맞히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 올라탄 덕분에 시간이 수익률을 정리해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세금을 줄이는 게 곧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같은 10% 수익이라도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20년에서 30년 뒤 차이가 수억 원이 납니다. ISA의 손익통상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시 추가 세액공제 10%,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낮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이 조합이 같은 수익률인데도 남는 돈은 훨씬 많은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시스템이 감정보다 강하다.
김 과장은 말합니다. 폭락장 때 계좌를 안 본 게 아니라 봐도 아무것도 못하게 시스템을 짜놨다.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로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되니 마음대로 뺏쓰기도 어렵고 연금 저축과 IRP 해지 시 추가 세금과 페널티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해지하기 힘든 구조였죠. 결국 게으른 자동 시스템이 순간 감정을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그러면 이 김 과장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계좌 셋업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수수료 낮은 증권사나 운용사를 선택해서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 목표로 설정하세요.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연금저축 한도 채운 뒤 추가로 300만원까지 채우는 용도입니다.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세요. 연간 2천만원 한도 안에서 남는 여윳돈을 여기로 모으는 겁니다. 2단계 상품 선택입니다. 각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수수료와 추적 오차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자동이체 세팅입니다. 연금저축월 얼마, IRP월 얼마, ISA월 얼마 이렇게 월급날 플러스 1일에 빠져나가게 맞춰놓으세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계좌는 자주 보되 세팅은 자주 바꾸지 않는다. 4단계 ISA에서 연금계좌로 불이지하는 겁니다. ISA 의무가입 3년을 채우고 만기가 되면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세요. 이때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노리는 겁니다. 5단계 폭락장 매뉴얼을 미리 작성하세요. 시장 폭락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미리 편지를 써두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30%가 나도 나는 매도하지 않는다. 내 무기는 시간과 세제 혜택이다. 이 편지를 메모 앱이든 다이어리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자, 오늘은 실제 통계와 김 과장의 10억 플러스 연금 자산 스토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S&P 500 장기 투자는 개별 종목을 맞히지 못해도 경제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같은 투자 수익률이어도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눈치 게임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와 시뮬레이션은 과거 데이터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례일 뿐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직접 매수 매도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부자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교육용 콘텐츠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좌 하나 더 여는 것도, 자동이체 10만원을 설정하는 것도, 연금저축과 IRP를 공부하는 것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 그때 진짜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대별로 어떻게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